이재명의 상황을 잘 보면은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막 발작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 보면은 민주당 것들 풀어가지고 박상용 검사 뭐 집단 린치하고 말로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막 몰아붙이거든요. 당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푸틴 시리핑만 타겟이겠어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새끼들 김정은 이재명도 타겟입니까? 둘 다 포함돼요.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대북 송금으로 이미 미국에서 소문이 자자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이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김성태만 들여다봤을까? 이재명만 들여다봤을까? 김성태가 누굴 위해서 돈을 갖다 바쳤는데.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보도가 나왔고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보고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잖아. 그러면 짜이밍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한국에서 이거 무조건 사법체계 안에서 끝났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이 윤석열 정권 때의 조작 사건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국내적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국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란의 악행과 더불어서 김정은의 악행이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의 국무부의 규탄을 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은이한테 돈을 준 게 제명이다.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망언했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을 한 인간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란한테 돈을 줬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망동과 대북 송금 공소 취소 시도를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레이더망에 들어온 것은 중러, 그 다음에 정은이 짜이밍이 이렇게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짜이밍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변호사라는 그 타이틀을 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고 정은이랑 함께 잘못될까봐. 그 다음에 또한 이재명이 다 하나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하라고 하나 안 해. 또 이란에 또 돈 갖다 바치고 있어. 홀로코스트 망언 발언해. 한미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해. 그러면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짜이밍을 압박을 하겠어요? 대북 송금을 압박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제정세 흐름 가운데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무부에서 이재명의 망언에 대해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가 미국 국무부한테 물어봤어요. 이재명의 최근에 그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명확합니다. 이란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미국 국무부는 이란 정권은 항상 미국과 우리 동맹 파트너 국가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과 근데 여기에 이재명이 지금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에 이재명이 돈을 보냈어. 그리고 그 대리 세력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fully support한다. 그럼 반대가 뭐예요?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정권인데 여기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지지한다. 주권 수호 의지를. 근데 짜이밍이는 미국이 지지하는 이스라엘을 홀로코스트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가짜뉴스에 기반해가지고.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이거는 짜이밍에 대한 굉장히 큰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를 우방국으로 보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는 정권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와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국무부의 답변입니다. 학대, 자의적 구금, 그리고 독재 탄압에 맞서 이란 국민의 인권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수호할 것이다. 이재명은 대도 안 한 가짜뉴스로 이스라엘이 아동학대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역으로 국무부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란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이재명을 부끄럽게 만든 거죠. 짜이밍의 이 발언은 지금 유대인만 건든 게 아니고 이제 산케이 신문 일본 사람들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왜? 위안부에 비교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도 뒤가 없는 걸 아나 봐. 김정은이랑 지랑 같이 묶이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까지도 함께 이제 자극을 한 발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포스트, 뉴스맥스, 로이터, 알자지라, CNN. 근데 이제 산케이까지 이걸 물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참 재밌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그런 여론을 만들어야 돼. 이재명이는 이 상종 못할 인간이고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이거 대북 송금 플러스 홀로코스트 망언. 그리고 미국과의 방향에 배치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기념 맞아가지고 어떤 논평 내놨습니까? 우리나라가 홀로코스트 기념하며 우리는 학살당한 모든 이들의 영혼을 기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간 존엄성 유린이었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여기 제발 이재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6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영혼들의 영원한 유산을 경계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계승해야 될 엄숙한 의무를 제약인한다. 희생된 모든 이들의 기억이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간 존엄성 유린이라 표현했는데 이재명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라고 했다 얘기했어요. 이재명이는 그러면은 여기에 풀배팅을 했는데 왜 풀배팅을 했는가? 지도 나름의 뭐 정보가 있고 관점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첫 번째 절박함일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이기게 되면은 자기도 끝난다. 두 번째로는 뭐 대도하는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뭐 중국의 필살기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의 국가들이 중국 편에 설 것이다라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약점이 이거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만약에 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보들이 아마 있을 거야 얘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에라이 그냥 막 풀배팅하자 그렇게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미국이 이 전쟁을 예쁘게 잘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레바논 이스라엘 협상 무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움직이고 있고 루비오 장관과 벤스 부통령은 매듭을 짓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이란이 항복 선언하고 미국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배팅한 이재명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국무부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 나온 지 있어요. 3년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무부가 미쳤다고 김성태 것만 받겠냐고.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짜이밍이 네가 경기도 문건이랑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검찰 협박해가지고 이 사건을 국내에서는 없애도 저는 미국이 북한 내부의 자료 파악을 통해서 대북송금 사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짜이밍이가 이 올무로부터 도망가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지금 공소 취소 시도다. 자, 그래서 미국의 소리에서도 짜이밍 화형이 올린 적 있죠, 그죠? 보도 2년 전에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이 올라가 있죠. 이게 바로 계엄령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짜이밍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이게 미국이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다음 미국이 계속 인증마크를 찍었어요. 국무부가 부정선거 했다. 이란 같은 경우는 3만 명 죽이고 막 이러니까 딱 무력으로 없앨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짜이밍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상식과 인권을 짓밟았다라는 근거가 필요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홀로코스트 발언. 왜냐면 유대인들한테 깊은 상처를 줬고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이 대북 송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란한테 돈을 갖다 바침으로써 악랄한 정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전문이 바로 이재명이다라는 국제사회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북 송금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공방전 보십시오. 이재명과 이화영이는 조작이다 그러죠. 검찰 수사가. 그래서 이화영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스탑이 됐으니까 이게 만약에 공소 취소가 되면은 이화영이도 지도 풀려나는 거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 못하면은 이게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경기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를 했던 게 이화영이고 그때 평화부지사 이화영한테 자문 역할을 했었던 게 지금 국정원장 이종석이에요. 근데 이종석 행적 잘 보세요. 이종석이가 지금 국정원장인데 최근에 나와가지고 쌍방울 측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발표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정권 탈취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빌드업한 겁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종석이를 국정원장이 왜 앉혔겠어요? 국정원 차원에서 발표를 해서 공소 취소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방전이 일어나는데 근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리호남이 없었다. 요걸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쌍방울에서 실제로 리호남에게 돈을 줬었던 방용철 쌍방울 전 회장이 어제 국정조사에 나와서 서영교가 목소리 갈라지면서 필리핀에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쌍방울 회장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였겠어요? 못 봤다라고 얘기하면은 국정원의 이 발표랑 컨펌이 되면서 공소 취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쌍방울 부회장이 뭐라 했냐면은 리호남 왔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가 입국답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대답하세요. 왔는데요 이렇게 할까? 국정원의 이 빌드업이 지금 깨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참 이게 뭐한 게 어쨌든 범죄자들이고 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은 박용철 부회장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박용철 부회장이 이 증언을 유지를 해야 돼.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박상현 검사 이분도 지금 검사직 해제가 된 다음에 흔들죠. 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수사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짜이밍이를 살리려면은 쌍방울과 이 검사를 깨뜨려야 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사활 걸고 막 흔들고 있는데 박용철 쌍방울의 부회장이 호남을 받고 돈을 줬고 김성태 회장이 직접 전달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박용철 회장이 필리핀에 가서 조선아태위의 부위원장 리종혁이를 만났죠. 필리핀입니다. 다 만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준 거 맞고요. 이미 이거는 대법원에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돈 갖다 준 거. 끝난 거라고. 이화영 사건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쌍방울 층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 줬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다 인정이 됐다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한 사실을 이재명 재판에서 왜 이걸 깨뜨리려고 하겠냐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재판
재판 재개가 되거나 미국에서 시비를 걸면은.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조작 사건으로 공소 취소가 됐다라면은 미국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고, 이재명이는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음. 보면은 이게 설령 리호남이 없었고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끝난 게임이다. 왜냐면 7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쪼개서 300만 달러 주고 이렇게 했어요, 쌍방울 회장이. 근데 영수증을 갖고 있다니까, 북한이 영수증을 줬다니까 쌍방울한테. 그래서 70만 달러 갖고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10만 달러 준 거, 그 다음에 또 300만 달러 준 거 다 영수증 다 있습니다. 영수증. 그래서 리호남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공소 취소가 될 수 없는 사건이다. 얼마나 급하면은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알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종석이를 국정원장 시켜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겠냐고. 이때 당시에 이화여가 평화부지사였고 옆에 앉아있는 게 이종석입니다. 이종석이는 오랫동안의 종북적 발언을 해온 사람이고, 북한 보고 절대왕조 국가 군주라는 그런 특성과 현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의 자질을 갖고 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김정은이다. 뻔하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종북주사파 중에 그나마 머리 조금 쓰고 김대중 때부터 실무진이었었던 사람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이걸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호남과 이화영이 대화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이재명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리호남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쌍방울이 북한한테 돈을 건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에서 바로 이재명을 북한이 초청해달라고 초청서를 보냈어요. 우연입니까? 돈 갖다 바치고 영수증 있고 돈 갖다 바친 다음에 바로 경기도에서 공문 보내는 게 이 우연이냐고. 방북 목적을 위해서 김성태가 돈을 바쳤고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이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고 이재명이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이 사건 아닙니까? 다 있네. 도장. 경기도지사인 지가 도장 찍었네. 초대해달라고. 대북 송금은 말이죠,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게 한 번의 시도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과거 기사를 보면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동기간에 2018년 2019년 여러 번. 그 중에 하나가 쌍방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돈을 갖다 바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태가 만나고 이런 얘기가 오가잖아요, 그죠? 북한 쪽 실무자가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조선 아태위 위원장이 우리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주역인 김영철입니다. 이거 이적행위거든요. 그냥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김영철 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단체한테 돈을 줬다고. 이건 이란 송금과 함께 묶어가지고 골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발신자 이재명 돼 있죠. 이거 검찰이 다 찾은 문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이때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방북을 시도했는가? 이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견제하던 시즌이죠. 2018년 9월경. 그래서 박원순, 정동영 다 데리고 이해찬 데리고 가는데 이재명이 경기지사만 빼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대권주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 범종북 주사파 라인에서 이재명을 제외하는 조치를 한 건데, 재명이가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해찬을 영입한 다음에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 리종혁을 경기도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안 뚫리니까 쌍방울을 시켜가지고 돈을 보낸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그래서 김성태가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빌드업을 하면서 무리수를 뒀던 거기 때문에 총 스토리를 요약하자면은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고 싶었다. 근데 문재인이가 왕따시켰다. 종북 주사파 라인에서 뺐다.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근데 잘 안 된다. 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찬을 데려왔다. 그 다음에 돈을 써가지고 갖다 바쳤다. 근데 이게 미국 안에서는 앞으로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